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보내셨죠? 핵심만 쏙쏙 재밌는 한문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전 시간에 우리 나를 경계하는 글귀라고 해가지고 격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격언을 좀 살펴봤죠?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한문 문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온 한문 문장이네요. 격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 임불악이면 부지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글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옥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구슬옥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옥석을 구분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옥. 산에 있는 원옥을 얘기합니다. 원석을 할 때 가공되어지지 않았던 산에 있는 원옥을 얘기합니다. 산에서 막 캐낸 그런 옥. 그런 옥구슬 같은 경우는 불탁하면 돼 있는데 뒤에 있는 탁자는 의미가 쪼우다라는 뜻이에요. 쪼우다. 왜 그 닭들이 아니면 병아리들이 바닥에 떨어진 모이, 비둘기가 모이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탁탁탁탁탁탁탁 쪼아 먹죠. 그래서 이 탁자예요. 탁자입니다. 쪼을 탁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성 뒤에 있는 성자가 뭐죠? 뭔가를 이루어내다, 이루다라는 글자고 뒤에 있는 기라는 글자는 우리 앞에서 나온 글자인데 그릇 기자입니다. 여기서는 뭘까요? 완성된 형태의 완성된 그릇을 여기서는 옥이 나왔으니까 옥그릇을 나타내겠네요. 그죠? 자, 옥불탁이면 불성기라 해석 한번 해보죠. 자, 옥은 산에서 캐낸 그 원옥은 계속해서 쪼아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듬지 않으면 그죠? 요건 다듬다라고 해서 의역을 해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다듬어 가지 않으면 이루질 못한다. 어떻게? 그릇, 완성된 옥그릇을 만들어내질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왔네요. 사람도 인, 불, 학이면 돼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글자 하나 나왔네요. 학자 있었습니다. 학은 무슨 글자입니까?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배우다.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부지, 지라고 하는 글자 있었는데 자, 지자는 알다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글자 자, 요렇게 생긴 지도 있었고 요렇게 생긴 지도 있었죠. 앞에 여기 적혀있는 위에 적혀있는 지는 뭡니까? 지식을 나타내는 거였죠. 지식. 알다 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지는 뭐였습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글자였죠.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도라고 하는 글자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도. 자, 도자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라고 하는 글자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자, 세 가지 의미가 보통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덕, 도를 아십니까? 하는 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리 같은 거겠죠? 도리. 자,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하다. 자,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도로 있죠, 도로.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도로 이렇게 적으면 길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도리는 뭐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도덕 시간 혹시 있었나요? 도덕? 자, 그때 쓰는 도덕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뭐죠? 도덕이라고 읽어준다. 자, 말하다의 의미,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알리다, 갚을보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신문 보도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래서 보자랑 결합을 하게 되면 보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보도. 자,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자를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었을 때 요런 게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도리 같은 거죠.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결국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 문장은 뭐를 강조한 거죠? 우리한테 학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학업의 중요성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학자는 좀 전에 설명했고 업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일업이라고 많이 외우죠. 일업, 업무, 학업 이럴 때 일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학업의 중요성과 관련한 문장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문장.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개라는 글자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좀 기억해야 되는 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막여라는 말이 공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자, 여기 적혀있는 수라는 한자도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글자들 먼저 좀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죠. 지라고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지. 여기부터 좀 적어보죠. 지. 이제 좀 지겹죠? 여러 번 나왔으니까. 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글자였죠? 뭐뭐의,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했었던 글자고 무엇무엇이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가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네모친 이 계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계자냐? 계획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계획. 자, 그리고 적혀져 있는 앞에 있는 막이라고 하는 글자, 여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A, 막여, B 이렇게 쓰게 되면 한자 뜻부터 좀 살펴보면 앞에 있는 막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을 막자예요. 없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자는 우리 앞에서 했죠. 뭐뭐와 같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A 막여 B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A는 B와 같은 것이 없다. 같은 것이 없다. A는 B와 같은 것이 없다. 뭔가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죠? 뭔가를 서로 비교를 하니까 A가 A든지 B든지 간에 서로 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렇게 합니다. A는 B만 못하다. 뒤에 있는 B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서로 비교를 나타낼 때 쓰는 문장 수거 같은 형식의 문장 구문입니다. A는 B만 못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자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한자가 여기 적혀져 있는 한자는 뭡니까? 나무 숫자예요. 나무수. 근데 나무라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동사로 풀이해서 나무를 심다라고 풀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이죠. 1년. 연자는 한 해에 두 해를 나타내는 해년자죠. 해년. 그 다음에 지는 뭐겠습니까? 뒤에 있는 글자가 계획이라는 한자니까 여기서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년의 계획 하면 되겠죠. 1년의 계획. 그 다음에 나왔네요. 막여 나왔습니다. 막여는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는 뭐뭐만 못하다. 1년의 계획은
뒤에 있는 이것만 못하다. 뒤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건데, 뒤에 있는 걸 보니까 맨 뒤에 있는 한자가 곡식을 뜻하는 글자잖아요. 곡자입니다. 곡식을 심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심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것도 10년이죠. 10년의 계획은 막여수목이라. 나무를 심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종신입니다. 종신. 앞에 있는 종자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글자죠? 뭔가 끝나다, 마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뒤에 있는 신은 뭡니까? 몸신자죠. 그래서 몸을 마치다 라고 되니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조금 더 의역해서 평생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평생. 자, 그래서 종신, 몸을 마치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의미는 평생이다. 평생의 계획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으느냐? 사람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 좋다. 자, 수인, 사람을 심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심다. 심다를 맨 마지막 요 글자만 약간만 의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다라 원래는 앞에 문장과 똑같이 심다라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심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기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르다, 가르치다. 그죠? 곡식을 심으면 뭔가를 물도 주고 가꾸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무를 심으면 또 나무도 물도 주고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심었으니까 사람도 기르고 가르치면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문장, 세 개의 문장이 결국에 우리한테 하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맞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글자예요. 자, 교자는 뭔가를 가르치다 라는 글자죠. 가르치다, 교.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죠? 기르다 라는 글자죠. 기르다, 육.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격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한문 성어들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7쪽 한번 보죠. 자, 57쪽에 보면은 외유내강 있습니다. 외유내강, 여기 나오는 한자 성어들은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선생님이 예문을 좀 들어두었습니다. 주인공은 외유내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외유내강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외자는 뭡니까? 안팎을 나타낼 때 바깥을 나타내고요. 그죠? 바깥. 그리고 아까 밖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안이 나와야 되겠죠. 밖으로는, 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부드럽다. 부드러울 유. 그리고 안쪽으로는 상당히 뭐합니까? 굳세다.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러운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상당히 굳센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공은 외유내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과유불급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과자만 좀 체크해 두면 되겠네요. 자, 이 과라고 하는 글자 있는데, 자, 여기다 따로 한번 적을게요. 이 과자는 의미가 4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뭔가가 상당히 심하다, 지나치다 라는 말도 있고요. 시간이 경과하다 할 때 어딘가를 지나가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나다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다 할 때 과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과오. 그래서 잘못이나 실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인데 과유불급에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 상당히 심한 거, 지나친 걸 얘기합니다. 지나친 거, 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라고 하는 글자 있네요. 유자는 자,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외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급 있습니다. 급자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어디 어디에 미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지나친 것은, 그죠? 지나친 것은 심하면 같다, 뭐와 같으냐?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과유불급이라더니 너무 무리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을 입었다. 오히려 연습 안 한 것만 못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불치하문 있습니다. 자, 치라고 하는 글자는 수치스럽다 할 때 쓰는 글자,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워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하자죠. 하는 뭡니까? 잠깐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하라고 하는 글자가 있네요. 이 글자 우리 외울 때 아래하라고 외웠어요. 그죠? 여기서는 아래라고 단순하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표기를 합시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키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얼굴이 못생겼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자는 무슨 문이었습니까? 맞아요. 묻다 문이었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를?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불치하문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 사람의 실력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라도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불치하문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자, 다음 한자 성어들 좀 볼게요. 야, 이거 많이 나왔던 거네요. 고진감래 있습니다. 고자 한번 해보고 감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고자는 뭡니까? 뭔가가 쓰다라고 해서 고통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고, 감자는 뭐죠? 뭔가가 되게 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진, 뒤에 있는 진자가 무슨 진자입니까? 원래는 다하다 진자예요. 다하다, 끝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레는 뭡니까? 오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그래서 고진감래 해석 쉽습니다. 고생이 다하면, 고생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 좋은 일이 생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표현,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무환 있습니다. 비 있네요. 비. 준비를 하다 할 때 비자죠. 뭔가가 갖추어지다, 갖추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환자 있네요.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나타내는 글자죠. 자, 유비무환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있다. 뭐가 있느냐? 준비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으면 근심거리가 없다. 걱정할 거리가 없다. 태풍이 오기 전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면 걱정, 근심거리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소성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적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앞에서 했는데 뭔가를 쌓아두다, 쌓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 나와져 있는 소대.
자, 소자, 대자 상반된 글자네요. 소자는 뭡니까? 작다라는 뜻이고 대자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긴 쌓는데 작은 것부터 열심히 쌓아서 나중에 큰 걸 이루어낸다. 적소성대의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이어지는 거 두 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초지일관 있네요. 초라고 하는 글자는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지는 뭡니까? 뜻이죠. 내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세운 뜻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일관한답니다. 일관. 관자의 의미는 자, 관자의 의미는 뭔가가 꿰뚫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뭔가가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꿰뚫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뜻을 세운 거, 처음의 뜻이 하나로 일관된다. 하나로 끝까지 간다.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일에 초지일관하면 뜻이 변하지 않고 계획을 바꾸지 않고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결국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개과천선 있습니다. 개과천선. 자, 앞에 있는 개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를 고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나온 한자 과 나왔네요. 과. 자, 과자의 의미 좀 전에 아까 살펴봤었죠? 과. 여기 나왔습니다. 과자는 지나치다, 지나가다, 잘못이나 실수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과는 뭐겠습니까? 고치긴 고쳤는데 뭘 고쳤다고 할까요? 잘못이나 실수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고쳤다. 그리고 천 했습니다. 첨자의 의미는 옮기다 라는 뜻이에요. 옮겼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자 나왔네요. 선. 자, 우리 선자 기억하시나요? 자, 선의 의미. 요즘에 우리 선자는 착하다라고 하지만 그죠? 착하다 말고 아름답다. 아니면 좋다. 아니면 잘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선자의 의미는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착하다 이렇게 해석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고치긴 고쳤는데 뭘 고쳤느냐?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옮겼다. 어느 쪽으로 옮겨가느냐? 착한 방향으로 옮겨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범죄를 일삼던 그가 지금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과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바른 길, 착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한자 성어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54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옥불탁이면 불성기고 임불악이면 부지도라 이렇게 됐는데 자, 옥은 산에서 캐낸 옥은 계속해서 다듬어 가지 않으면 결국에 완성된 옥그릇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도리, 도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끊임없이 학업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문장 있었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였습니까? 1년지기는 막여 수 곡이라.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10년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종신, 평생 동안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기르다, 가르치다, 사람을 기르고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자 성어들 외유내강 뭐였죠?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면에는 상당히 굳센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과유불급 뭡니까?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과유불급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불치함은 뭐였습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유비무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유비무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소성대,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큰 걸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지일관, 처음에 세웠던 뜻, 처음의 뜻을 끝까지 꿰뚫어 나가듯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초지일관이라고 읽어줬었죠. 그 다음에 개과천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고쳐서 어떤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했었다. 개과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문장 형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했던 한자, 그리고 한문 문장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남는 시간 동안에 한자를 직접 써보면서 직접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8단원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